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K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내년 3월 경선을 치르는 주에서의 유세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 프라이머리가 내년 3월 5일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 총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선거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위해선 예비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초기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 대부분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두 후보는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여러 유세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은 10여 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날로 가장 많은 대의원을 보는 날이라고 해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슈퍼 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이날 성적을 통해 후보들이 지지자들을 조직하는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서 경선 후보들은 유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슈퍼 화요일에 승리한 경선 주자가 대부분 각 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경선 후보들은 슈퍼 화요일 선거지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위해 선거 자금은 필수적인데요. 주요 후보들의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2분기에 13,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모은 겁니다. 또한 디샌티스 선거 캠프는 지난 5월 2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6주 만에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슈퍼 화요일이나 초기 경선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팀 스컷 상원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표로 삼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악의 민간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살상 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강철비라는 별명을 얻는 폭탄으로 하나의 폭탄 안에 많게는 1000개의 자폭탄을 담고 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일 다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는 집속탄 제공 결정에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부족한 155mm 포탄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생산에 걸리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속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민간인 피해 우려에도 집속탄을 금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민간인 피해 우려를 매우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집속탄은 전장에서 유용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금 아무 제지 없이 우크라이나 집속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요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사용하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민간인 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UN 집속탄에 관한 협약 CCM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집속탄을 지원하면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가 가장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만약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장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마지막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는 12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할 지난달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2022년 같은 달보다 3.1%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5% 올라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주택 임대료와 중고차 가격 하락에 힘입어 조만간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 시작된 주택 임차료 안정세가
이르면 6월 통계부터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4, 5월 반등했던 중고차 가격이 신차 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다시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연준은 노동시장이 약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한때 드림팀으로 불렸던 미국 여자 체조 올림픽 대표팀의 주치의를 맡으며 수많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칼부림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리 나사르는 지난 9일 다른 수감자와 언쟁을 벌이는 중 목과 등에 각 2번, 가슴은 여러 차례나 칼에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나사르는 지난 2016년 11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수사 결과 1986년부터 30년간 대표팀 주치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의 범행은 2016년 피해자들이 잇따라 증언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 2018년 성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편 FBI는 그에 대한 조사를 이미 201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FBI의 기소가 1년 정도 늦어지며 어린 체조 선수 약 260여 명이 추가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도서실에서 빌렸던 책이 120년이 지나고서야 반환이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책 안쪽에 찍힌 대출 기록 도장을 보면 1904년 2월 14일에 마지막으로 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세월로 연도 표기는 190까지 보이고 끝자리 숫자는 희미해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뉴 베드퍼드 공립도서관은 지난 5월 30일 웨스트버지니아대 도서관에서 희귀 도서를 관리하는 담당자로부터 반환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뉴 베드퍼드 도서관으로 돌아온 책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 물리학자인 제임스 맥스웰이 숨진 뒤 2년 뒤인 1881년에 발간된 208쪽 분량의 전기에 관한 기초 논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서관은 붉은빛 크랜베리색의 표지로 묶인 이 책을 1882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리비아 멜로 관장은 가끔 책들이 대출된 지 10년이나 15년이 지나 반환되기도 한다면서도 이번에 돌려받은 책은 연체 기록으로는 최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활자도 아직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제본 상태도 매우 좋고 책이 잘 보존됐다며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연체료는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대출 당시 하루 1센트로 계산하면 430달러, 하루 5센트로 오른 현재 요율로 계산하면 최대 2,1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미국 내 다른 곳에서도 이 책만큼은 아니지만 대출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도서관에 반환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고수의 사본은 현재 온라인에서 600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이상으로 K나우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